그럼 바이앰핑 크로스바는 어떤 거냐면 앰프가 두 대가 있다. 그럼 우리가 사운드 리니어리티, 볼륨이 적을 때와 볼륨이 클 때 그 사운드 리니어리티를 이게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렇게 볼륨 높낮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저음 쪽에는 출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중음과 고음 쪽으로는 가면 갈수록 출력이 적게 필요하죠. 근데 같은 앰프 가지고 똑같은 신호를 출력을 넣어서 볼륨이 적을 때 높을 때 해보면, 볼륨이 적을 때는 저음하고 중음하고 고음이 밸런스가 맞게 들리는 것 같은데, 볼륨을 쭉 올리면 듣기 좋다고 해서 이제 큰 소리 듣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볼륨을 쭉 올리면 앰프 출력은 똑같이 입력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음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큰 소리 낼 때, 고음은 큰 소리 내더라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똑같은 앰프 출력이 딱 들어가가지고 볼륨을 쫙 올려버리면 고음에도 100W, 중음에도 100W, 이쪽 저음에도 100W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음은 100W 소리답게 소리를 세게 내주고 있는데, 저음은 고음의 100W의 소리를 내려면 저음은 한 2-300W가 필요한 거죠. 그 에너지 그 법칙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음은 고음이 100W의 소리를 내면 중음은 한 150W나 요리 출력이 들어가야 되고, 중저음은 한 250W 들어가야 되고, 저음은 한 500W 들어가야 되고, 피라미드 형태 이 모양으로. 그런데 앰프 하나밖에 없으면 지금 이 현재 오디오 시스템은 앰프 하나가 다 할 겁니다. 그냥 앰프 하나로 할 건데, 그럼 앰프 하나가 만약에 200W 들어온다. 그러면 볼륨이 적을 때는 뭐 고음도 안 시끄럽고 괜찮고 저음도 적당하게 나와주는데, 볼륨을 쭉 올리게 되면 저음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저음에 맞추면 고음을 죽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크로스바의 제왕 3옴, 6옴, 기껏 대화의 3옴, 6옴, 그거는 줄이본들 크게 안 줄어드는 기거든요. 그래서 볼륨이 커질 때는 고음은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출력이 적어도 잘 들어오고, 볼륨이 커도 저음으로 갈수록 우리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저음이 크게 들리려면 고음보다 몇 배의 출력이 강한 게 인정이 돼야만이 베이스 저음 쪽이 굵게 시원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주파보다는 고주파가 에너지가 적게 필요하고, 고주파보다 저주파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멀티 앰프는 우프 앰프 따로, 중저음 앰프 따로, 중음 앰프 따로, 고음 앰프 따로, 멀티 앰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앰프에서 저음 쪽으로는 출력이 센 앰프를 선택하고, 가면 갈수록 출력이 적은 앰프를 선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500W, 뭐 400W, 200W 걸었다. 그러면 얼추 맞는데 여기는 100W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00W 앰프가 어디를 싫어? 난 200W 넣고 싶어. 200W 걸었다. 그러면 개를 줄이면 되겠죠. 요 같은 200W 되면은 살짝 줄여주고, 이거는 개인 좀 올리고, 요런 거는 이제 300W, 400W에서 이게 뭐 그건 알아서 레벨 매칭을 하면 되니까. 근데 애를 이제 설명하자면 그런 거죠. 근데 원칙적으로 리니어리티가 맞게 하려면 요거는 100W, 요거는 150W, 요거는 250W, 요거는 400W. 쉽게 말하면 그래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멀티 앰프가 볼륨이 크든 적든 리니어를 맞추는 데는 도움이 된다. 대신에 이제 각 주파수 대역별로 튜닝을 할 때, 사운드 튜닝을 할 때 그걸 잘못하게 되거나 응용이 잘못되면 오히려 멀티 앰프가 더 안정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시브를 하게 됐을 때, 이게 3웨이 패시브지 않습니까? 3웨이 패시브인데, 이 3웨이 패시브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중저음, 중음, 고음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주파수 범위는 여기 회사에서 설정된 코일과 콘덴사 값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코일, 콘덴사 종류, 성능, 특징에 따라서 음의 색깔이 변화가 오죠. 근데 이제 자작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걸 하겠지만, 근데 그걸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자작 패시브를 조금 빼고 기성품을 딱 봤을 때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입력이 보면 네 군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군데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경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까 초기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바이앰핑 패시브 네트워크라고. 그게 뭐냐면 저음 쪽, 이쪽 3웨이의 요 고음, 중음, 중저음이지 않습니까? 3웨이 크로스바니까. 그러면 이쪽은 250W가 필요하고, 여기는 150W가 필요하고, 저기는 100W가 필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레벨을 리니어리티한 소리를 낼 때, 볼륨이 크거나 적을 때, 왜? 고음은 에너지가 조금만 있어도 소리가 잘 나고, 저음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많아야지 소리 잘 나니까.
그럴 때 앰프가 두 대다. 두 대의 앰프가 있다. 그러면 뭐 한 대의 앰프는 요 저음 전용으로 걸어주고 중저음 전용으로 입력해주고 한 대의 앰프는 중고음으로 입력해주는 거죠. 그러면 중저음으로 전용으로 들어간 앰프는 게인을 좀 올리고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게인을 좀 올리고 중고음으로 들어간 앰프는 게인을 좀 내려면 되겠죠. 그러면 출력이 적게 들어가고 출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앰프 두 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바이앰핑 패시브 네트워크의 그 균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이앰핑 크로스바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카페에서 볼 때는 앰프가 한 대가 이게 네 개를 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링크 점프해서 또 입력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쪽도 요 점용 또 패시브 크로스바 요 소리가 여기서 다가와서 아웃이 이리 들어갈 겁니다. 그런 이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바이앰핑 패시브 크로스바 그리고 또 리니어리티 또 고역과 중역, 중저역, 저역 이게 리니어리티를 맞출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게 저역 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음보다는 더 저역이 중음이고 중음의 주파수보다 더 저역은 중저음이고 중저음의 주파수보다 더 저역은 서브우프다. 그러니까 저역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또 저역으로 가면 갈수록 스피커가 다 크지 않습니까? 크다는 것은 물리적인 운동을 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음은 뭐 5W짜리, 10W짜리 그러면 안 되나? 그렇지는 않고 고음도 와트 수를 200W 걸 수도 있고 이것도 200W 걸 수도 있고 이것도 200W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게인을 줄이고 튜닝할 때 주파수 범위를 좁히거나 늘리거나 어떻게 했을 때 그 신호를 제어를 좀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제어시킨다고 해서 소리가 나빠지게끔 제어시키는 게 아니고 선명한 소리가 들어가지만은 신호에 더하는 세기를 제어시키는 거죠. 볼륨처럼. 같은 앰프를 걸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멀티 앰프 걸 때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같은 고성능의 앰프를 걸지만은 고음 앰프보다는 중음 앰프를 출력을 더 센 걸 고성능 앰프를 걸고 중음보다는 중지역의 앰프에 더 고성능 앰프를 걸고 이것도 마찬가지 더 고성능 앰프 출력 센 거 또는 이쪽이 더 비싸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중고음이 소리가 잘 나와야 음악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 물론 중저음과 저음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중음과 고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묘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오디오는 이제 중저음과 저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고가의 제품이 투입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또 테크닉을 많이 적용해야 되는 경우고 이게 홈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편하죠. 그냥 아무 막힘 없이 바로 오는 거니까 레벨 매칭 정도만 잘해줘도 기본이 나오니까 중고음을 더 신경 쓰고 중고음에서 더 많은 진검을 울리는 소리 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고음 카에도 중고음 앰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고음의 소리를 잘 내고 어떤 스피커든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볼륨이 좀 크지더라도 좋은 소리를 내려면 중고음만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총알만 총 넘어가 있을 게 아니고 그 총도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엄청 겁나게 좋은 총알이 있어도 뭐 레이저 같은 총알이 있어도 그걸 쌀 수 있는 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총이라 생각하면 되고 이게 레이저 같은 총알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좋아야 됩니다. 홈에서는 기본이 두 개 다 좋으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카에서는 이게 안 좋으면 이게 잘 와도 10곡 중에 2-3곡 맞고 나머지는 시끄러워서 못 듣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리니어리티가 중요하고 이걸 듣기 좋은 순도 좋은 리니어리티 사운드를 재현할 때는 중저음과 저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저음과 저음에서 많은 에너지 소요 시간이 투입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패시브 네트워크를 장착하는데 뭐 이렇게 저는 설명을 일반인들은 모르겠죠. 이제 제 채널에는 다 카오디오 매니아들이 많이 보니까 제 설명을 하나 해보는 겁니다. 또 이 스피커가 장착돼버리면 뒷모습은 차에서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요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잘 보이니까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뒤에 이제 후면에 이제 소리 빠져나오는 어떤 이런 소리를 이제 이런 소리를 낼 것인가, 이런 소리를 낼 것인가, 이런 차이죠. 이렇게 막혀버리면 물론 앞소리가 나오지만 스피커는 앞뒤 다 핫헤드가 나는 소리입니다. 엔클로저가 안쪽에 있지만은 안쪽에 소리가 이렇게 내 목을 쉽게 말하면 목을 이렇게 잠가버리면 이렇게 잠가면 소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똑같은데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목줄, 이게 성대라 생각하면 되고, 이 앞, 입이, 입술, 입이 스피커 폰지 앞소리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대죠, 성대, 뒷메스. 그 성대의 울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땄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그러고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패시버, 자작 패시버 그 시스템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겁나게 좋은 앰프 뭐 엄청 좋은 앰프 한 대 가지고 이 한 대, 두 대, 세 대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 공간과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청 좋은 앰프 한 개 가지고 패시버로 해서 고음, 중음, 중점, 서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리 못하고 중점, 중음, 고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조금 전에 설명했던 리니어리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큰 소리를 못 내겠죠. 내면 이제 뭐 자기 차하고 궁합이 맞는 음악이야 뭐 큰 소리 내겠지만은 보통적으로 뭐 큰 소리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패시브 네트워크에서도 그러한 어떤 레벨 매칭을 이제 리니어리티를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되고, 또 장착의 방법, 스피커의 장착 방법, 정치자의 키 위치와 이 리스닝 자동차 공간 안과 스피커의 각도, 거리, 이런 것들이 또 위치에 따라서 그런 레벨을 또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각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뒷모습을 볼 수 있으니 이 모습을 보면서 간략한 또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이제 한번 해본 겁니다. 여기 이제 우퍼용 크로스바하고 요게 3웨이 크로스바입니다. 3웨이 크로스바인데 요거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는 뒤에서 연결하면 되니까 일단 스피커를 먼저 고정한 다음에 나가는 거 한번 들어봐보라. 이 정도면 내가 한 25kg? 이는 얼마 되겠노? 이 생각에 한 30kg 될 것 같은데? 한 60kg 되겠네. 60kg. 그쪽이 더 무거운데 그러니까 이거 기대가지고 이거 저리 가서 겁나 그래. 요거는 이제 두께가 70mm짜리라서 조금 더 가볍고, 저쪽 거는 두께가 100mm니까 잘 나오고. 스피커 자석이 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타공할 때 약간 이제 앞쪽보다는 뒤에를 좀 늘리겠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있는 고음은 뭐 공기가 뒤로 놓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중음 미드레인지 요 공간이 좁으면 이게 이게 이렇게 커막힌 소리,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있는 소리가. 근데 이게 잘 못 빠져나가면 이쪽이 이게 인클로즈가 너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엔필러 뭐 한다고 인클로즈를 만들지 않습니까? 3인치, 4인치, 뭐 5인치. 그게 너무 작으면 이런 소리가 나죠. 그거는 뭐 실험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짜만한 통을 짜서 넣어서 해보고, 그렇게 큰 통을 짜서 넣어서 똑같은 주파수를 넣어서 해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중저음이지 않습니까? 좀 더 커야 되겠지만 그냥 뭐 제가 갖고 따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 그나마 이래 했으니까 이 부분이 원래는 막 거의 한 5mm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석에 지름이 콘지의 지름하고 한 90%, 80%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따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퍼는 이제 구조가 자석이 안 크니까 저렇게 시원하게 되는 거고, 요쪽에는 이제는 100mm짜리 뚜껑이지 않습니까? 이건 70mm고 이건 100mm고, 100mm니까 더 작게 따게 되면은 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크게 따니까 이런 현상. 근데 그게 문제 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 없이 보이고, 이것도 크게 뭐 깝깝한 소리는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따야 되는 이유와, 또 크게 따기 위해서 또 이게 직소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작동시키는데 이제 에러점을 안고 작동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소기의 사용 팁도 설명하게 된 거죠.